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기관의 매수 속에 비교적 선방한 하루였는데요. 다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투자 심리는 취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이번 주 중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관세 리스트를 발표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언제 어떻게 또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장세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시장 점검과 유망 섹터 한 방에 정리해 보시고요. 또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스쿨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자, 오늘 좀 매매는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좀 매매를 하셨느냐 계속 이제 여쭤보는데요. 그 이유가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고 3거래 연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하락을 하다 보니 손실만 더 키우는 그런 시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은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개파락이 딱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한번 올라와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종가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좀 더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많은 종목들이 개파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면서 결국엔 이제 수익으로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중국에서도 6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그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을 했고 최소 이제 한 5%에서 최대 25%까지 이제 부과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해소시켜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이제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시장과는 무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로 좀 매매를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셨을 거고 지금 우리 그 대박스쿨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들로 매매를 하셨다면 최근 이제 2거래일 동안, 최근 3거래일 동안 모든 종목들 다 수익을 보셨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목차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 목차는 제가 항상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이제 반등을 성공을 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됐다. 장기화가 되는데 이거는 또 예고된 이슈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앞으로 또 이제 상승할 섹터 바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계속 비메모리 반도체와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죠. 이런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국내 증시가 반등을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반등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차트부터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매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파라고 시작을 했어요. 개파라고 시작을 했다가 잠깐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주면서 결국에는 장중에는 어제 이제 시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제 시가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눌려졌지만 막판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주면서 결국에는 좀 상승으로 마감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개파락했다가 여기서 이제 쫙 올라왔잖아요. 이 장중에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때가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을 때예요. 기관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거래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거래량을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관들이 저점에 있는 물량들을 지금 현재 담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뭐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준 와중에서 기관들이 담는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반등 신호다라고 일단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추세 전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좀 지배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틈새 시장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계속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로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개파락이 나왔다가 조금 눌렸다가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장중에는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주었고 결국에 마감은 살짝 상승으로 마감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쪽에서 개파락이 나왔다가 한번 장중에 쭉 올라왔었는데 이때는 또 특이하게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로 쭉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드렸던 종목으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수익을 좀 크게 보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이제 3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3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었어도 수익 보는 종목은 있었고 오늘 같이 반등이 나와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이 안 좋다, 뭐 시장이 뭐 3거래일 동안 하락이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위축되고 막 그냥 보수적인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진행한다면 여태까지 봤던 손실분들을 조금 이제 메꾸는 그런 이제 기회의 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됐다, 그다음에 좀 예고가 된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 3월부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3월에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 네, 뭐 중국에서 이제 맞받아 쳤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뭐 추가 물량에 대한 관세를 또 부여를 하니까, 이 중국에서 이 대미 투자를 또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이 알리바바에서 모든 투자를 끊어버리고 다 철수시키는 부분들. 이러면서 이제 미국 내 경제도 잠깐 흔들려주면서 그때 미국 시장 폭락이 나왔었고 중국 시장도 같이 폭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미중 무역 정상회담 했다가 또 막 관세 부과하고 또 미중 협상했다가 계속 이런 흐름을 1년 넘게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3월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3월에 또 이제 연장이 돼버렸잖아요. 또 연장이 돼버렸고 G20에서 연장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이제 만났었는데 이때는 좀 잘 끝날 것 같다라는 예상이었지만 협상 전날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죠. 우리나라 증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고 협상 당일날 90분 만에 뭐 종결됐다고 해가지고 또 한 번 하락이 나왔지만 그나마 이제 막판에 이제 회복을 보여주면서 밑꼬리 달고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한 번 눌렸어요. 어제죠. 또 한 번 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어제 또 눌렸고 오늘 또 나와주는 뭐 어제 또 새벽에 또 미중시가 또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하니까 이거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두 가지의 관세 부과가 있는데 총 2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진행을 했고 발효를 했고 적용 아직 안 되는 상태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2주에서 4주 뒤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다.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부과해버린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겠죠. 그때는 이제 진짜 증시가 너무나 안 좋을 정도, 거의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마 빠질 만한 그런 경제적인 악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6월 달까지 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월 달까지는 뭐 아직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진행이 됐고 6월 달에 진행이 되는 것은 이번에 2천억 달러에 대한
그 관세를 발효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6월 1일 날 좀 이제 진행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은 2주에서 4주 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틈새 시장을 노려서 여기서 딱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딱딱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업종은 바로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치매,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보험을 많이 드는 게 뭡니까? 보험 업계에 따르면 가장 보험을 많이 드는 게 바로 이제 암보험이랑 그다음에 치매 이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뭐 교통사고로 당해서 이제 사망률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암, 그다음에 치매 이런 것들로 이제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암이랑 그다음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비가 가장 좀 문제가 되겠고 사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는 그 주위 사람들이 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공포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았었고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이제 뭐 제약주들이 치매와 관련되는 이슈였다 그러면은 2018년도 초반, 2016년도 이때 막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상승 이력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치매랑 AI 기술을 좀 접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헬스 쪽과 좀 접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지금도 이제 막 접목이 되고 있는 분야도 있고 아직 개발 중인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뇌 영상을 일단 찍어요. 뇌 영상을 찍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의사분들이 좀 분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먼저 분석을 빠르게 한 다음에 캐치를 해서 이 치매 전 단계다라고 딱 판명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치매 전 단계를 판정을 받으면 뭐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대학병원에서 이걸 지금 이제 접목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발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산업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는 사실 비용보다는 그걸 이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힘들고 더 시간이 더 많이 쓰여지는 부분인데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뭐 이제 치매 환자를 많이 이렇게 뭐 몇 년간 이제 보살폈는데 뭐 치매 환자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슬픈데 눈물이 안 나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슬픈데 눈물이 안 나왔다. 이런 이제 영화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환자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로봇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해서 치매 환자를 케어한다. 이런 지금 현재 산업까지 지금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 산업 자체가 고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상당히 고속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스마트 시티 육성과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로봇들이 만약에 돌아다닌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뭔가 우리나라 실생활에서 이제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에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시티,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배워야 되는데 이것들은 5G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과 이 스마트 시티가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혼자 행동하는 것보다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시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와 연관되어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케어 로봇 산업이 고속 성장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고속 성장할 수 있다.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그 인공지능 헬스케어 로봇과 그다음에 치매 환자, 그다음에 병원과의 이 연동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치매 환자 전 단계,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미리 파악을 하고 빠르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서도 이 병원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뭐 인공지능이 알아서 병원에 이런 상태를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병원에서 이런 이제 뭐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 인공지능이 그대로 좀 진행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제 미래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 시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병장수 시대. 예전에 이제 병 없이 오래 살자 이랬는데 사실 병 없이 단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병원만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새 100세 시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보험 같은 경우에도 100세 보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고속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뭐 어떤 한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를 한 30년 잡았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잡거든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짧게 잡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치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주가들은 고속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일동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을 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201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2016년도에 저점을 찍어놓고 2017년도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2018년도에는 살짝 고점 놀이하다가 눌렸다가 10월달에 하락이 나왔죠. 이때는 거의 모든 업종이 그냥 하락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달 전에 막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뭐 증시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같이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저점 지지받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 상태가 중요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누가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 이제 어저께까지 3거래 연속으로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으로 빠지는 시장에서도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고요. 그 기관들 매수 주체는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관 투자자 중에서 자금이 가장 많은 투자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연기금에서 이런 이제 치매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치매와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산업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 치매와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지금 2018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상승 추세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봉상을 본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지금 3월 달에 한번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121선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근데 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61선 이탈하고 121선까지 이탈해주는 모습들. 근데 오늘은 예전에 지지를 받았던 지지 구간 어디입니까? 2만 원이죠. 2만 원의 지지를 딱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22,000원대의 저항 라인대 돌파 다시 한 번 더 24,000원대 라인대의 저항 라인대 돌파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 가격대 28,000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볼 텐데 두 번째 종목은 시트리라는 종목이에요. 자, 시트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시트리 같은 경우에도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시트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2017년도 이때 좀 많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저점 지지받고 반등, 다시 저점 지지받고 반등, 다시 저점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도
5,000원이었던 가격대가 계속 9,500원까지 올라가주는 약 2배 정도의 상승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어주고 지금 이쪽에서 횡보를 진행하다가 얼마 전이죠. 3월 달에 한 번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 현재 눌러줬지만 지지 라인대의 지지를 제대로 받아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항 라인 때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뭘로 보느냐?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3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빠졌던 시장, 그리고 그 전에도 좀 하락이 나왔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이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때 샀던 이 위에서 샀던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모습들이고 그 나가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여기서 계속 받아주면서 120선 지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이쪽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저항 라인 때 7,000원을 돌파해서 충분히 예전에 한번 가격대를 올려놓았던 뭐 8,000원이라든지 8,500원 요 라인 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고요. 인공지능 사업과 이 치매 이쪽이 접목이 돼서 활성화만 된다면 뭐 8,000원이 문제겠습니까? 뭐 10,000원, 2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고려제약이에요.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한번 급등을 한번 봤던 급등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봤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 한번 세게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한번 상승 추세 타다가 2018년도 초반에 그냥 한 번에 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줘 90% 일주일 동안 90%를 상승했거든요. 엄청난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상한가 나왔다가 급등 나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나와주는 부분들 이렇게 지금 이제 흘러가면서 90%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그냥 일주일 만에 90%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아주면서 개인들의 매수세 유입 하지만 다시 한번 눌렸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저점 찍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도 개인 매수세 유입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쭉쭉 눌리다가 2018년도 후반부터 2019년도 초반 딱히 이렇다 할 상승은 없었어요. 그냥 저런 횡보 그냥 박스권 만들어 주다가 120선 이탈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다시 이탈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탈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7,000원대 지지라인대를 오늘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잘 잡고 있었다. 6,500원과 7,000원 라인대 이때의 지지라인대 좀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수급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냥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타이밍이어서 매수 진행했는데 이 고려제약이라는 종목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전에 이때 2018년도 일주일 동안 90%를 상승했을 때에도 이 제가 선 그어놨죠? 빨간색 선 두 줄, 이 두 줄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반등이 나왔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두 줄 라인 때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쪽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집이 진행이 되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일주일에 뭐 9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에 40%, 50% 정도는 예전 상승의 한 반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흐름으로요.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을 좀 볼 텐데 마지막 종목 우리가 또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이제 명문제약입니다. 자, 명문제약도 마찬가지로 고려제약과 같은 흐름으로 이때 2018년도 초반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얘도 지금 이 종목도 6,000원에서 11,000원까지 11,400원까지 9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매집이 일어나다가 한번 일주일 동안 또 90%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명문제약과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고려제약과의 차트 흐름이 똑같습니다.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개인들 매수 올라왔고요. 눌렸다가 중반에 다시 한 번 더 개인들 매수 올라왔죠. 고려제약과 똑같습니다. 고려제약도
지금 이제 올랐다 눌렸다 다시 올라왔고요. 눌렸다가 개인들 매수에 올라왔고요. 그다음 횡보하면서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죠. 명문제약도 똑같다. 지금 고려제약과 똑같은 차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18년도 후반부터 2019년도까지 지속적인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최근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좀 눌려주면서 그래도 지지라인 때는 계속 잡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수급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깔끔합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연기금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동제약과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일동제약도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 명문제약도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산업을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매매를 할 때 매매를 어떻게 하시냐면 뭐 지인에게 들어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뭐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지인에게 듣고 투자를 하거나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매매 안 하거든요. 이 기관 투자자들은 정확하게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슈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이제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경제적인 성장 또는 기업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련주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드렸던 SD 시스템이 오늘 22%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계속 그 다음날 10%, 15%, 22% 계속 상승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흐름과 틈새 공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고 오늘 이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가장 궁금한 시간 바로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겠죠. 우리가 좀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는 또 시간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상담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단기간에 예전 이제 일동제약과 그다음에 명문제약과 고려제약이 일주일 만에 90%, 100% 상승했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제가 하나 봐놨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이따가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제가 드릴 테니까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진양제약과 좀 이제 맞물려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진양제약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명문제약과 고려제약과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반등이 나왔고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고 똑같은 흐름이죠. 똑같이 흘러가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진양제약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 예전에 명문제약과 고려제약처럼 100%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와 관련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기관 투자자든지 외국인 투자자들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리, 진양제약처럼 지금 현재 횡보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된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일주일 동안 예전에 한번 90%, 100% 상승 이력이 있었던 그 종목을 제가 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오늘도 꼭 참여하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치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또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주식골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 가능하니까요. 컴퓨터, 폰 모두 다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981님의 문자입니다. 하나투어 65,800원에 303주 체결, 전망 의견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하나투어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또 이제 관광과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으로 뭐 이제 관광을 나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라고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죠, 하나투어. 근데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종목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증시가 눌려주면서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다 할 상승이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국내외 정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 그런 쪽을 봤을 때 뭐 딱히 영업이익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리고 뭐 관련 업종에서도 뭐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았고 악재만 나와주다 보니까 딱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그렇게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 초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12만 8천 원의 그 고점을 찍었고 여기서 고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쪽에 저점에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현 구간에서 지속적인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뭐 하나투어 같이 이제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매매도 활발하고요. 그래서 물량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2만 8천 원 찍었다가 지금 6만 4천 원 거의 반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의 2배 상승하고 나서 2배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배 상승했죠. 1년 동안 2배 상승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2배 빠졌어요. 그러면 뭐냐? 여기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자리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려준다 하더라도 매수가 지금 이제 6만 5천 원의 매수가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상당히 좋은 매수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중은 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바로 지지받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7만 원 선은 반드시 좀 회복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7만 원 선에서의 물량이 가장 많고 7만 원의 가장 정량대가 또 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온다고 했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6만 원과 8만 원 사이, 2만 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7만 원 오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게 올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제가 이따 드리는 치매 관련주로도 빠르게 또 수익 실현하셔서 이중의 수익을 좀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하나투어는 7만 원 선을 회복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09님의 문자입니다. 비상교육 매수가 11,400원의 비중 100%, 장마감 동시호가의 상한가가 풀려서 내일장이 걱정입니다. 오늘 주식 랭킹쇼에서 방송을 해준 것 같은데 못 봤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 전에 랭킹쇼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저희 전문가들은 모두 매도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의견이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딱히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뭐 저는 노를 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건 없고요. 저도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좀 눌려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내일 아마 좀 하락을 해줄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상한가가 풀려버렸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거의 불변의 법칙,
상한가로 마감하면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간다라는 이제 거의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도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풀려버렸고 지금 이제 눌리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어요. 그리고 비중이 100%여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은 매매를 좀 진행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내일 눌려버린다면 뭐 10,000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해주겠죠. 10,000원대에서 막 폭락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막 그 최근에 막 그래핀 종목들 있죠. 뭐 장대 양봉을 그려줬고 그 다음 날에 그만큼 또 장대 음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래핀 종목 이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눌려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좀 눌려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정도만 눌려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그려놨던 요 정도만 좀 눌려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눌렸다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횡보해주거나 또는 눌렸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와 주는 부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사실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보시면 지금 오늘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특히 이제 투신과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뭐 개인들 다 팔았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 어디서 물량이에요? 여기 있던 물량 개인들 다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기관들이 여기서 이렇게 뭐 뇌동매매 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기관들도 사람입니다. 뇌동매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기관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려왔다가 그냥 밑으로 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잠깐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이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기간 자체가 또 한 일주일, 2주 정도 걸릴 거거든요. 아니면은 또 내일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눌렸다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냥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일 바로 올라간다면 바로 정리를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내일 눌린다 하더라도 시간 자체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제가 드리는 이제 치매 관련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이 계좌 돌리는 데에는 좀 더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상교육 수익을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628님의 문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일진머티리얼즈 52,000원에 30% 매수했는데요. 매수한 가격까지 올지 그리고 목표가도 알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가능은 하지만 시간 자체가 워낙 좀 길게 끌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차트를 바로 보시면은 일단 수급 자체가 오늘의 수급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에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뭐 연기금은 오늘 좀 매수를 했는데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자, 근데 이제 예전에 2017년도에 한번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고, 그다음에 2018년도죠. 2018년도 중반에 반등이 세게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다가 횡보도 아닌 것이 잠깐 옆으로 움직이다가 또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딱히 뭐 그런 우리가 매매해볼 만한 좀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수가가 52,000원이에요. 52,000원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좀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다만 이 올라오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 1년 또는 1년 반 정도는 끌고 가셔야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정도는 뭐 이제 30%이기 때문에 뭐 반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치매 관련주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손실폭을 메꿀 수 있고요. 네, 나머지 15%는 1년 동안 좀 장기 투자를 하셔서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회복하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을 두셔야 하는데 그래서 비중 어느 정도 조금 덜어내시고 남은 비중을 가지고만 매수가까지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3759님의 문자입니다. 에로티베큐 부탁드립니다. 20% 매수가 11,000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기도 해요. 사실 2018년도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2018년도 들어서 그냥 계속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별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 들어서 1월
1월 달부터 딱 첫 거래부터 그냥 상승을 시작하더니 계속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들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중간중간에 윗꼬리도 다는 뭐 급등도 한번 보여주었고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4월 달까지는 좋았어요. 4월 달까지는 좋았는데 5월 달 첫 거래부터 좀 죽수더니 쭉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상승했던 거를 지금 2주 만에 그냥 빼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2주 만에 빼버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121선, 121선의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 지금 매수가가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이어서 5월 초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음봉 나왔다가 이제 여기서 좀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거래 정도 좀 더 끌고 오신 것 같아요.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냥 팍 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한 5거래 정도 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은 나와도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가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락이 엄청나게 빨리 나왔죠. 엄청나게 빨리 나왔고 상승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상승할 땐 시간이 길게 가져가고요. 하락할 땐 시간이 짧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하락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려주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도 한 달 내지 2달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죠. 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10,000원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이 20% 정도로 이제 작은 비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비중이 아니죠. 적당한 비중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일장 아마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에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정리를 뭐 손실이시겠지만 정리를 하시고 제가 이따 드리는 치매 관련주로 매수하신다면 이 에로티 백큐으로 손실봤던 부분들을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로티베큐 매수가까지 보려면 좀 시간 한두 달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오면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라 권유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18님의 문자입니다. 동성제약 매수가 28,150원, 비중 3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동성제약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제약주들은 조금 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등이 세게 좀 나왔던 종목이죠. 특히 4월 달 말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고 5월 달부터는 그냥 계속 그냥 하락이 나와주는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28,000원으로 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갈 때 또 매수를 하셨어요. 4월 마지막 거래일에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윗골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딱 보니까 윗골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사자마자 계속 빠지면서 이거 양봉도 없이 음봉만 나오는 이런 지금 흐름인데 오늘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제약주들 대부분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올 만합니다. 한 번 더 좀 반등이 나올 만한데 매수가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25,000원이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지금 현재 비중이 30%여서 뭐 적은 비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비중도 아닌데 일단 30%이기 때문에 25,000원 선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약주들은 이제 제약이다 해서 막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주들도 섹터가 다 있잖아요. 뭐 이제 항암, 그다음에 뭐 골절, 골절이 아니라 이제 그 연골 치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줄기세포,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섹터별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그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시 한 번 더 소화해줄 만한 흐름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또 매집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선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약주 원하시면은 제가 이따가 드리는 치매 관련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성제약은 반등이 나온다면 25,000원에서 일단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26님의 문자입니다. 한국콜마 75,000원의 매수 비중 100%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하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태인데 한국콜마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비중도 100%네요. 또 비중 100%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데 승부사의 기질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비중 100%라는 것은 조금 그 위험한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어가지고 수익을 볼 때 또 왕창 보지만 손실을 볼 때는 또 왕창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100% 매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 확률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 비중을 갖고 가시면은 조금 좀 안 좋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현재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또 업종 자체가 최근에 좀 하락하는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2019년도 초반에는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4월부터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폭과 하락폭이 똑같아요. 같은 기간에 같은 하락률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다가 상승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뭐예요? 하락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전환 패턴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75,000원이면 여기서 매수를 하신 건데 하락 전환 때 매수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매를 잘못하신 건데 이거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75,000원이 아니라 7만 원까지밖에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하루에 뭐 올라온다고 해봐야 7%, 많이 올라봐야 막 9% 이렇게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실률이 좀 있으셔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4%, 10% 정도? 그 정도 한 손실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중 100%이기 때문에 계좌 손실이 그냥 10% 지금 현재 나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고 가야 돼요. 일단 비중을 좀 덜어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내일장 시작이 되면은 비중 50%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업종 자체도 좋고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뭐 워낙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좌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그냥 묶여 있는 게 고인물은 이제 썩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콜마에서 계속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반 정도는 싹 정리를 과감하게 해주시고 한국콜마 반은 들고 가시고 반은 제가 이따 드리는 치매 관련주로 매매를 하신다면 계좌 순환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내일장에서 비중 반은 정리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42님의 문자입니다. 코드엔 88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그 동전주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코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15원을 지금 현재 마감을 해준 동전주거든요. 근데 매수가도 지금 보니까 880원 동전에서 매매를 진행하셨어요. 비중이 한 20% 정도 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바로 보시게 되면은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뭐 계속 활발하게 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디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나쁜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없고 악재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은 뭐 나쁘진 않은데 악재만 있다 보니까 계속 눌렸다가 반등이 좀 나오나 싶더니 다시 한번 눌려주는 하락 추세를 제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더 눌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지속적으로 엄청난 시간 동안 눌려줬던 라인대를 돌파했다가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지지 라인대가 있지만 여기를 좀 이탈해가지고 더 내려간다면 500원 이탈합니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매를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제가 뭐 매도를 하라, 그 다음에 뭐 매도를 하고 제가 이따 드린 종목을 매수를 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볼게요. 일단 제가 저번에 드렸던 이제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진행하라고 했던 부분들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더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5%, 6% 계속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SD 시스템인데 S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총 24% 정도 상승했다가 20%까지 해서 마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바로 이렇게 상승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튀어오른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완만한 상승이 나왔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15% 또는 10%가량의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는 이 치매 관련주들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내일장에서 한 번 더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주식골 전문가 하단의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